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새해 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서 신중해지면서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 부동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밝지만은 못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는 곳을 찾고 그에 따른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제 부동산 가이드가 알짜 정보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괜찮은 지역인지 함께 고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도 체크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핫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팁을 얻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지난 10년간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눈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유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임대 소득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을 좀 꺼렸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향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오히려 등록을 하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거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임대소득을 조금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각종 세금 그런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입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소유 물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당연히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월세 받기에도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쭉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현황을 좀 보면은요. 신청자가 약 49,124명입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한 10배 가까이 늘은 건데요. 2010년에는 약 5,04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정말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10년에 약 2,619건을 등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약 16,180건, 그러니까 한 5년, 6년 사이에 8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 판교나 위례가 있는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등록자 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안산이라든지 용인, 시흥, 고양 순으로 이렇게 등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죠. 바로 화성시. 화성시는 한 6년 새에 16배 정도 늘었고요. 특히 미사가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는 6년 새에 약 61배라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신규 등록자가 913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약 15,116명이 총 등록을 했고요. 강남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송파구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강서구입니다. 이 강서구는 2010년에 49명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에는 자그마치 1,326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마곡지구를 들 수가 있겠죠. 이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을 새롭게 취득을 해갖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강서구에서는 엄청난 숫자로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증가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늘어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역시 다주택자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2015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보시면은요. 일단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개인이 272만 약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 가구의 25%는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또 세 채 이상 소유한 가구만 해도 71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2016년에도 엄청난 주택 화랑세였기 때문에 다주택 수는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때는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 앞서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몇 개인지 보유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매매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매도 계획, 또 매도 시기 이런 거를 충분히 먼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주택임대사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분양을 받지 않고 기존 거는요, 이게 매매를 하더라도 이 감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부터는 집값을 막 급등하기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시대 차익뿐 아니라 또 이 수익형으로 다달이 월세 받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거나 특히 이 취등록세가 비싼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반드시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 세금적으로 감면받아서 조금 더 수익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듯 올해도 변화하는 주택,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또 시시각각 요동치는 시장 흐름에 따른 부동산 투자법 궁금하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목해야 할 수익형 투자처라는 주제로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7호 산악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동탄 이신도시 오피스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네. 이게 투자 목적으로 잘 매수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매도를 해야 될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매도 아. 시기 타이밍을 네.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 오피스텔 이름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동탄역 프로지오시티요. 동탄역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 크기가 네. 얼마나 됩니까? 22제곱미터인데 아마 약 6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원룸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수익형으로 월세 주고 계시겠네요? 아직은 지금 작년 2016년 10월에 계약금을 완료된 네. 상태고요. 2019년 10월에 네. 입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 다 네. 지어진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언제 또 매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꾸려나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은 거였고요. 네. 혹시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1억 6천, 한 1억 6천 좀 넘었어요. 네. 1억 6천 1,400인가? 그렇죠. 그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보여지고 네.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셨는데 네. 이거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기 위한 투자는 아니시죠? 예,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시고요. 네. 어쨌든 이게 19년 입주니까 19년까지는 어쨌든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예.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먼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동탄역 그래요? SRT 동탄역이 생겼잖아요. 예. 그 역에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탄 내에서는 동탄 역세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무래도 동탄 이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중심 상권이고 앞으로는 여기에 롯데백화점도 들어올 거고 극장이라든지 또 버스터미널 이런 거 같이 다 요 주변을 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이 가장 좀 상가 쪽이 활발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 위치한 오피스이기 때문에 저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동탄의 물량이죠. 네. 아시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 아파트들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파트가 처음에 요 시범단지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가격도 네. 많이 오르고. 근데 앞으로 이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해서도 동탄 이 신도시에 들어올 물량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주변에 뭐 배우 수요를 보면은 일단 뭐 삼성이 한 7만 정도 업무 인구가 있고요. 또 이제 네. 동탄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은 예상으로는 한 11만 정도 업무 인구가 충분히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업무 인구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뭐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젊은 1인 가구는 특히 오피스텔로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특히 동탄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푸르지오 시티가 2019년 예정인데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께서 받으신 원룸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예, 투룸은 몇 개 안 되고 거의 다 원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총 650실이 들어오는 중에 그중에 90%니까 최소한 600실은 다 비슷한 크기의 원룸이다. 네. 예,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냐 하면은 입주가 동시에 쏟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초창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싸게 네. 전세를 내놓거나 좀 수익률이 낮더라도 월세를 싸게 먼저 좀 네. 받기 위해서 급 전세, 급 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도 월세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물량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깝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동탄 이 신도시가 앞으로 조성이 돼서 좀 더 이 새로운 도시로 완벽히 갖춰지려면은 학군도 완전히 갖춰져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도 괜찮다고 봐요. 19년 이후니까 그때 입주하는 것도 물론 괜찮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시세 차익을 조금 원하시는데 네. 이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이렇게 많은 시세 차익은 조금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네. 그 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으신 후에 월세를 한 4년, 5년 받으시다가 그 네. 이후에 가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는 소폭 상승해 있을 거거든요. 아, 예. 네. 그 임대사업자를 내서 최소 5년 정도 월세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지가 워낙 좋아서요. 갖고 아, 계셔도 예, 충분한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신사님 목소리 굉장히 밝아지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잘 네. 보유하셔서 부동산 투자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신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기 마곡동에 네. 빅스테이트 아파트 2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향후 전망하고 언제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저기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내년쯤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또 산업체가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데 네. 이게 미리 반영이 돼 있는지 그 호재가 아니면은 지금 이미 호재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호재가 더 있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 지금 몇 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25평이에요.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 줬어요. 네, 전세 주고 계시고 25평형 부모장님과 네.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부모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저기 분양 받은 건 아니고요. 네. 뭐죠? 분양 받으신 거를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5억 3천이요. 5억 3천이요?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한 6억 5천은 넘은 것 모르겠죠. 아직 매매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아직 매매가 안 되는데, 네. 뭐 대충 이제 뭐 KB에서 나온 뭐 그런 거래가를, 실거래가를 찾아보면은 뭐 한 7억 선에, 예, 7억 선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마곡지구의 특징이 그겁니다. 굉장히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네. 가격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마곡, 뭐 엠벨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는데, 힐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힐스테이트도. 어떻게 보면 분양가는 한 뭐 4억 한 중반선을 분양을 했는데 벌써 한 7억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건 충분히 뭐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마곡지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마곡지구가 조성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조성이 돼야 되고 아직 이주 인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주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LG가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일로 연구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주는 네. 앞으로 뭐 2, 3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곡지구 하나만의 영향으로 해서 이 엠벨리 단지들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곳은 이제 7단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대장 아파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세를 주도한 아파트라고들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역시 입지입니다. 이 마곡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엠벨리 7단지고 뭐 건너편으로 15단지 이런 것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주변이 다 엠벨리인데에 비해서 힐스테이트는 어쨌든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조성이 잘 됐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선호하고 또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평수가 25평대란 말이죠. 네네. 물론 뭐 엠벨리 같은 경우에 뭐 30평대도 많이 올랐고 뭐 30평, 40평대도 있고 한데 이 엠벨리에 어떻게 조금 약점을 잡자면은 임대 가구가 많다는 게 조금 약점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힐스테이트는 임대 가구는 몇 가구 안 돼요. 이렇게 수를 셀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또 밑으로 올해 그 힐스테이트 마스터라고 하는 이 동 브랜드의 또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이 힐스테이트들이 그래도 엠벨리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같이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힐스테이트 앞으로 해서 뭐 강서구청이라든지 이주 계획도 있고 뭐 강서 세무서 이런 공공기관도 이주할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바로 옆에 이제 방화뉴타운인데요. 이 방화뉴타운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해제된 구역도 있고 그나마 이제 속도를 내는 게 뭐 3구역하고 요 바로 옆에 있는 6구역인데 여기들도 이제 뭐 조합 설립하고 조합 뭐 창립 총회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가 들려서면 아직도 한 4, 5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변에 엠벨리라든지 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한 경쟁 상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전세가는 조금 낮습니다. 전세 얼마에 주고 계세요? 4억이요.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의 전세가율이 뭐 85%, 90%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전세가가 낮은 이유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이주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도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마곡이 뭐 거품이 끼었다고 말하는데 이 엄청난 마곡지구 조성 상주인구만 해도 15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 마곡지구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업무단지들이 갖춰지는 순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갖고 계셔야 돼요. 한 3, 4년은 갖고 계셔도 크게 내릴 일 없고 소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갖고 오시는 생각하시고 그냥 뭐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내려가는 지역까지 합쳤을 때 그런 거고 아직도 뭐 강남권이나 이런 업무지구 많이 들어온 데는 크게 하락 여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큰 무리 없이 소폭 상승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전망 좋다라고 하니까요. 시장님 잘 보유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그 인천시 계양구에 네, 그 동부 센트레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동부 센트라빌이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고민을. 저기 15층짜리인데 그 최상층하고 2층 필로티하고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옆에 그 마곡지구도 이제 올 후반이나 내년부터 이제 그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평수는 몇 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 둘 다 34평이에요. 둘 다 34평. 그럼 뭐 한쪽에는 살고 계시고 한쪽은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거죠? 아, 예, 하나는 살고 있고요. 네. 2층은 살고 있고, 그 나머지 하나는 지금 공실로 만들어서 매매를 내놨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망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좀 분석부터 해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계양 센트레빌 두 채인데 다 분양 받으신 건가요? 예, 둘 다 그 매매로, 예. 아, 매매로 사신 거고요. 네네. 예, 혹시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내놓은 그 꼭대기는 3억 4,600 정도에 매매를 했고요. 네. 지금 그 살고 있는 곳은 3억 3,500 정도에 매매했죠.
좀 현재 시세는 좀 흐름은 알고 계신가요? 전에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3억 둘 다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서울에서 뭐 1억, 3억 뛰는 거랑 비교하면은 이쪽은 뭐 1, 2천 정도, 예, 그 정도 오른 네.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층에 사시고 15층은 조금 빨리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그 이유를 지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네. 여기가 이제 뭐 규련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1단지, 2단지, 3단지 다 센트레벨이 됐고 뭐 세대수가 한 1,400세대 넘는 그런 아파트인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이 뭐 이렇게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진 않았습니다. 예, 네. 초등학교 하나가 당연히 있을 뿐이고 어쨌든 이 주변은 다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네. 예, 산이 있어서 이쪽은 더 이상 이제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건 이제 계양역인데 이 계양역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은 한정거장 가서 김포공항 가시면은 뭐 9호선,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지역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대형 평수들이 분양이 안 됐거든요. 네. 분양이 안 됐을 때 한 게 뭐냐면 바로 할인 분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그런 게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계양 센트레빌도 대형 평수는 어느 정도 할인 분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들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는 뭐 가격이 오를 수가 없고 그나마 이 30평대를 갖고 계셨으니까 가격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마곡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마곡지구가 예, 근처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고 지금 시청자 가격에서 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마곡지구에도 아파트가 많고 그 옆으로 뭐 강서, 등촌, 가양 이쪽으로 해서 소형 평수들이 많은데 굳이 과연 인천 계양까지 들어오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마곡지구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좀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서 이 주변을 찾다가 이 계양 센트레빌을 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기를 기대가 약간 어려운 아파트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뭐 전세를 사는 거, 그래서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은 전세 수요가 많아서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거, 요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전세 한 번 더 돌린다고 해서 가격이 한 3, 4천 띄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15정 좋은 층수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매수하시려는 자가 있으면은 한번 빨리 이렇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 주위에 그 군부대나 그 지하철 그 규전역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가 이제 나중에 좀 없어지면은 좀 이렇게 좋은 면이 없을까요? 언제 없어질까요, 시청자님? 이게 힘들 거예요. 예. 그거 아시잖아요, 힘들 거라는 거를. 네. 그리고 뭐 그 송영길 뭐 인천 옛날에 인천시장이 9호선을 뭐 계양역까지 들어온다고 뭐 공언은 했지만 9호선이 계양역까지 들어오기도 제가 볼 때는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남았어요. 네. 그렇죠. 뭐 2, 3년 먼 미래의 일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거를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차라리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매도를 하시고 그 금액으로 차라리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매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곳이면 어디쯤 지역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서울 중시권으로 들어오시는 게 낫고요. 예, 갖고 좀 금액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서울, 마곡 차라리 그쪽이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져서 투자는 어쨌든 중심권 업무지구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꼭대기는 매도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네,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곡이 혹시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조금 올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뭔가 매도 쪽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 쪽 고민되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시죠? 세미나 통해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목해야 할 수익형 투자처라는 주제로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7호선 합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1번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알아봐야겠죠. 먼저 정영근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중공업지대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서 이쪽 중공업지대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성수동이라든가 이 양평 일대 지역의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지가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도요, 역세권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틈새를 주어졌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일단 여러분들 적은 투자금으로 역세권, 특히나 9호선 일대 라인에 선점할 수 있는, 특히나 대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롯데 쇼핑과 같은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 고정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좀 선점 투자하시고 싶었던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바로 양평동이죠. 여기에 있는 선유도역에서 초 1분밖에 걸리지 않은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원진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두 지역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 타겟은 맞벌이 신혼부부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직주 근접해서 좋은 지역들로만 꼽아왔는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구로구 구로동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1호선과 2호선 다중 역세권이 되겠고요. 주변에 수많은 백화점을 비롯해서 대형 마트, 정말 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가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직장인들의 수요층과 함께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집,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동작구 사당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역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 방배동과 집값 차이가 같은 평수 대비 1억 3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이 갭이 점점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동작구 사당동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군데 준비했습니다. 한 군데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가볼 곳은요,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구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8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구로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구로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 그러니까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호선 구로역에서는 5분 정도 거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호선 신도림역까지는 도보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디큐브시티, 이마트,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AK 플라자 등 이름 있는 대형 마트들과 백화점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자, 그것과 함께 바로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금천구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자, 이곳에 있어서도 수많은 아울렛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에는 지금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와 함께 주변 아파트들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도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는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조금만 더 간다라면 대학교 시설들까지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지역에 있어서 부족한 거는 자연 녹지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자, 이것만 부족할 뿐이지 주변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프라망과 특히 직주 근접성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동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개발 호재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된 개발 호재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총 1차, 2차, 3차 산업단지가 바로 밑에
바로 거주지 아래쪽에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역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 가산과 구로 이 사이 지역들이 모두 업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가산 지웰리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겠고요. 그것과 함께 한국 수출 산업 단지 제1차, 2차, 3차 산업 단지가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근무자 수가 단지별 20만이 넘어가는 숫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겠고요. 전체 이 범위를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는 인원수가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낮 시간대에 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사실상 생산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밀어주는 그러한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 교통망과 함께 인프라망이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유통과 관련 유관 회사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아야 되겠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 지역이 업무 산업단지에 비해서 교통망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또 좋아지게 되겠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잠깐 이 자연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 사업을 통해서 5천억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가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녹지 공간을 더해준과 동시에 교통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과 주변 지역들에 있어서 좀 넓게 본다면 서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로망의 교통 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만큼 큰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들 시너지 효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물건지 바로 옆쪽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현재 소개해드린 물건지에도 큰 개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척동 교도소 부지의 재개발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 지역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위치해 있는 곳이 되겠는데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곳을 보건지소나 도서관 아니면 또 보육시설, 세무서, 시설관리공단 등 제2행정타원을 이 지역에 만든다라는 대형 개발 호재를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 지역의 다양한 업무 지역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또 행정타운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크나큰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서울 내에서 업무 지역, 중심 업무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더 회사가 많아지면서 교통망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게 지어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조금 특이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물은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는 대형 50m와 15m 도로, 그러니까 바로 도로 옆에 갖추어지는 그러한 3개 동 대단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3룸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 키우기에 최적의 구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화장실까지 2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 2 정도는 문제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 출퇴근하기도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형 마트들,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기 좋은 곳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를 염두에 둔 냉장고를 제외한 풀 옵션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거주 생각하실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정리해드릴게요. 매매가 3억 1,500만 원 되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전세 예상가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3천에 월 100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월세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 매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네. 있겠고요. 대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 지금 평수, 내부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3룸에 화장실 2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부 실평수가 거의 19평에서 20평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에 있어서는 약 30평이 넘어가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하신 다음에 이 물건지에 얼만큼 큰 메리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4월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7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시세 투자 금액은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양평동의 매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입지 여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곳 라인은 9호선입니다. 네. 9호선 특히나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좌측 상단이 마곡지구고요. 바로 하단이 여의도입니다. 그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여의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교통망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화대교를 통해서 바로 마포나 합정 지역까지도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올림픽대로와 그리고 강변북로, 우리나라의 그 동맥과 정맥 같은 길도 바로 1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편의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 보시게 되면 양평동 일대가 중공업지가 상당히 많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물류나 유통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선유도와 그리고 당산 역세권 주변을 보면은 임대차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영등포의 상단인 당산과 이 선유도 라인이 먼저 개발이 될 거고요. 지금 한창 나라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바로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바꾸는 재생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프로젝트 1순위가 바로 이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강대교에 있는 한강 수변 계획, 그 다음에 자본이 투입되는 지역이 바로 양화대교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곳 양평동과 그리고 당산 일대이기 때문에 이곳 지역을 여러분들 유념 있게 보신다면 교통 그리고 산업이 몰리는 그런 핵심 지역이다. 그만큼 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졌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평동이 얼마나 더 매력 있는지는 개발호자 체크하면서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개발호자 있나요? 네, 서울의 굵직한 계획이 뭘까요? 네. 바로 2030 플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도심 지역이랑 강남 지역 그리고 영등포 일대 이 지역 3도심 구역을 더욱더 심화 개발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구청 강남 그 도심 지역과 그리고 강남 지역은 이미 개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 일대는 뭐 지지부진한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도심 재생 사업의 가장 중요 지역이 어디냐면 영등포입니다. 여의도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가 가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지역 한강 수변 역세권 개발과 포함돼서 개발이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도요. 영등포 일대와 또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까지 굉장히 굵직한 재건축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일대, 영등포 구청과 영등포 시장 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업 지역들이 또 다시 리모델링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9호선 라인의 더욱더 핵심 지역 잘 선점을 해놓는다면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다 후광 효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9호선 라인 1차 구간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바로 선유도와 이곳 당산 앞전 이 지역입니다. 일단은 상단에 보시면 마곡지구의 여파가 신목동 역세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하단 부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지역 9호선 라인에 1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선유도 역세권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자주 가보지만 역에서 이만큼 가깝게 9호선 라인에 안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작은 가격대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이제는 많지 않죠. 본 지역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후에 중공업지가 아마 올해와 2018년 정도면 더욱더 심화돼서 인센티브가 더욱더 그 후광 효과를 볼 텐데 그 전에 앞전에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러
여러 가지 모멘텀을 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호재 체크하면서 양평동의 매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건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봄에 준공이 완료가 되네요. 열심히 지어지고 있겠어요? 네, 지금 뭐 골조가 다 끝나고 안에 내외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과 가깝고 바로 앞에 대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사옥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활발하다고 앞에서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앞에 9m 도로와 8m 도로를 물고 있는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매물은 양재천이 보이는 조망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의 뭐 후광 효과와 그리고 양재천 그 비후까지 나오는 그런 좋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가도 굉장히 적당한 가격에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역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20대들 30대도 넘어가지 않는 20대들 종사자분들이 아마 세입자가 될 거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거의 뭐 확실한 임대차 시장의 수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내장이 돼 있으면서 그리고 풀옵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에도 굉장히 오피스텔처럼 깔끔하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건물이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잘 지어지고 시원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정보 저희가 앞서서 잠깐 화면으로 확인했을 때 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 이거 맞나요? 네, 일단은 네. 제가 힘들게 구해온 매물인 만큼 네. 여러분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매물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9호선 라인에 1분이 안 되는 가까운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높고 매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그 타이밍상이죠. 틈새 시장이 존재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수익률 때문에라도 여기 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이면은 2억대 후반, 당산 지역 보시게 되면 2억 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만큼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그만큼 투자금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월세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2, 3천에 월 110에서 1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을 활용하시고 싶었던 분들께도 작은 투자금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은 다른 게 없이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봐도 2억 후반대를 선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이 세워진 땅 자체가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과연 이 매력적인 매물임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점 챙겨볼까요? 네, 일단 손인도 역세권 주변을 보시게 되면요.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게 되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고 하단부가 회사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아야지만이 차후에 월세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께 매도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하단 지역이 오히려 여러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입지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확인해본 정보는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사당동을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3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시의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동작구 사당동 세 번째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기 전에 사당동의 매력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상 동작구라고 하면은 좀 이 강남 3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7호선 남성역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남성역에서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이 7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바로 집 앞에서 바로 강남까지 지하철 이용해서 1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자, 바로 서초구 옆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이 가격 차가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교통편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게 이수역 4호선과 7호선 지나가고 있고요. 사당역 2호선과 4호선 지나가는데 자, 모두 도보 10분에서 한 13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것과 함께 주변 도로망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면서 주변에 상업과 업무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인프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서울대
서울대 등 다양한 대학가들 주변에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 주변에 바로 중대병원, 주민센터, 치안센터, 사당 종합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들이 또 이 동네 자체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입지이면서도 자,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 엄마와 아빠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로망까지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고요. 자, 그와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비율도 정말 높은 곳입니다. 자,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자연, 녹지 공간 역시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으면서도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사당동 미래가치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 호재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남까지 접근을 하려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하철 이용하게 되면 10분이었는데 사실상 차량 이용하게 되면 20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거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장제터널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서리풀공원, 이 강남까지 접근을 막고 있었던 이 서리풀공원이 장제터널로 뚫림으로써 자, 바로 이제 지상을 이용해서도 강남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바로 삼성동까지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 앞에서 운전을 해서 나와서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이제는 지하철 못지않게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들은 강남까지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리풀공원은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사당동과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지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작년 말과 올해 초 이주 세대만 해서 3,000세대가 넘는 그러한 규모가 이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방배동 집값 많이 올랐죠. 자, 이 이주 금액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는 지역, 자,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 사당동이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 서초구 방배동과 지금 동작구 사당동의 가격 차이 약 1억 3천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격차 점점 더 줄어들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라는 의문의 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 IC 개통을 했죠. 자, 그것과 함께 이곳 사당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합단지 개발과 이 사당동과 이 주변 지역들 대규모 개발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자, 더욱더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도로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봐야겠죠. 3월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으로 지어지게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도로가 2면과 함께 작은 도로 1면까지 총 3개 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말 정도면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 입주 2월 말에서 3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내부 평수가 좀 넓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넓게 놓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와 함께 옥상에 개별 창고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약 13평에서 14평 이상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7,500이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가 약 2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투자하실 경우 2,5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월세 보증금 3천에 90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월세보다는 전세 놓으실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지부터 호재까지 좋은 정보들 가득했던 그런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곧 준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유의점 어떤 점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지역 특히 이제 서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강남까지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고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요.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91번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